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TV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문화야 놀자. 저는 이렇게 웃음을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저는 웃음을 맡아서 여러분께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조은입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요, 조금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시간 동안 예를 들자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이런 짧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간은 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세요? 예, 우리 박사님은 아무래도 수입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지하철을 잘 안 타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글쎄요, 보통 요즘에는 모바일 매체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영상이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만화? 네네. 인터넷 기사? 이게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랬을 때 다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신문 듣는 것도 그리고 신문하고 이런 책. 요즘은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걸 예전에는 지면으로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혹시 힌트? 볼 것들. 신문. 예. 재미있는 것들. 만화? 네네. 아, 만화? 네. 예. 자, 지면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만화인데요. 네. 요 놈이 핸드폰 안에 싹 들어갔어요. 모바일 안에. 아하. 바로 변했거든요. 웹툰. 뭐라고? 그쵸. 아, 네. 그렇죠. 요즘 예. 굉장히 핫한 트렌드입니다. 이 그렇죠. 웹툰, 만화 웹툰. 심지어 재밌고요. 예. 이 짜투리 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 그럼요. 그렇죠. 자, 이 웹툰 하면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 내지는 이 작품 혹시 프라우스 알죠? 알죠. 이 작품은 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대학생들도 다 그렇고 또 메리는 외박중. 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시는 거죠? 예. 네. 그분 들어오셨나요? 외박을 매번 한 2년 정도 하셔갖고 제가 8편인가 9편까지 본 것 같은데 8편인가까지 본 것 같아요. 네. 메리는 외박 중. 네, 그런 드라마들이 사실 원작 이 웹툰으로 만화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원작자이신 원수연 작가님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 원수연 작가님 저도 또 팬인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작가님, 자리해 주시죠. 야, 모델 워킹하는 것처럼 들어오세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무슨 모델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모델 워킹을 하시면서 오시고 또 앉으시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거의 순정 만화에서 바로 나오신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진짜로. 네, 원수연 작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잘 아는, 굉장히 잘 아시는 작가님이고 또 친한 언니이기도 한데. 언니세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성분들께 이게 굉장한 신뢰더라고요. 예. 그래도. 근데 어쨌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소개를 먼저. 네네네. 본인 소개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한번 간단히 하시면. 안녕하세요. 제가 만화를 오랫동안 그린 여성 만화가로서 데뷔 년도는 25년 이후부터는 세워본 적이 없어서 몇 년 차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꽤 오랫동안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원수연이라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도 말씀 잘하시네요. 소녀 같은. 네. 지금 제가 언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연배가 있으신 거잖아요. 연배가 더 높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연배가 저보다는 훨씬 위실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소녀 같으시고. 네. 본인 만화의 주인공을 닮아가는가 봐요.
그래서 다 그 순정 만화, 네. 예, 만화 원시현 작가님께서 순정 만화 이런 쪽에 이제 그린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본인 거울 보고 그리는 거 아니냐 작품 구상을 이런 말을 또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니 뭐 그림과 닮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더 잘 그리란 얘기인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거만함이 느껴지는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과 닮았으니까 더 잘 그려야지 본인이 된다라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말로 비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격려를 더 하라는 뜻으로 난 얘기한 건데 네. 뭐가 있냐면 정말 실제로 거울을 보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나를 닮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동작과 표정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닮아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게 어떨 때 손의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막 이런 게 감정이입이 안 될 때는 거울을 많이 봐요. 작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작가분이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를 본인이 따라하게 되는 예외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는 약간의 연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매 순간 이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그 남자 주인공이나 분이나 이런 분의 행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남편분도 그렇죠. 바깥분도 이게 예. 이제 뭐 팬들이 요구하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창작의 영역, 특히 이제 제가 그리는 만화, 다른 작가마다 자기 작품을 하는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판타지의 충족이기 때문에 그냥 다 머릿속에서 쥐어짜서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정말 그 바쁘신 네. 웹툰 유명한 작가분으로 유명하시는데 요즘 근황이 또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순간은 늘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많이 간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화를 그냥 쓱쓱 그리는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웹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림체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경 하나에 정말 하루 종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의외로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종이랑 연필을 딱 쥐어주고 그리시라고 네.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네. 시간보다는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러니까 잘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더 저를 뭘로 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못 그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릴 수 있어요. 아하. 저 그 대신에 이제 만화의 장르가 달라지죠. 어떤? 그럼 뭐 이제 낙서. 요즘에 뭐라 그러죠? 캐리커처? 예. 제가 그리면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웹툰은 그림체며 뭐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작품 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면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원시현 작가님은 처음에 만화가로 또 유명하게 또 유명세를 또 떨치시고 하시다가 또 지금은 또 웹툰 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 궁금한 게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던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만화에 빠지게 돼갖고 이걸 직업으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래 네, 그럼 사회생활. 미술 쪽에 전공이셨나요? 그냥 그림 그리면서도 어릴 때부터 놀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계속 디자인 쪽에 있었어요. 디자인. 예, 디자인 쪽에 있었고 정말 이런 본격적인 창작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만화를 이걸 내가 직업으로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되면서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24시간 그 생각이 나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천직이시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상당히 늦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럼 그때가 보통
그러니까 제가 26살인가 그때 처음 이제 문화 그 당시에 지금 어시스트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생 예, 문화생. 예, 도제식이었죠. 그래서 그 문화생으로 들어갔었던 나이가 아마 제가 26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6살인가 7살인가. 그럼 그쪽에서는 좀 늦게 시작을 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많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재능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그 무모함이 없이는 정말 시작하기가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모함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내가 하면 어떻게 할 텐데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내가 해야 돼. 무모함으로 내가 잘하니까.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 무모함으로 내가 이 직업의식을 갖고 덤빈 거죠. 근데 이제 덤비면서 이 막상 이걸 직업으로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되고 나서 사실은 좀 운이 좋았는지 바로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고 막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막 프라우스 연재를 막 시작하고 이럴 때 약간 신인으로서 약간 뭐 어느 정도 알려지고 막 이랬을 때 그리고 연재를 한 두세 개 하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이거 과연 재능이 있는 걸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유명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쵸. 작품을 할 그러니까 때는 처음에는 나는 이거보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난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만화라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예술가의 권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또 이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만화 쪽에 같은 만화, 웹툰 이런 게 마감 이 단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마감이 없이는 또 작품이 안 나오죠. 마감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그거는 극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치러내는 거지. 저는 극복을 한 번도 마감 극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저의 케이스예요. 다른 작가님들은 정말 마감 그러니까 따박따박 잘 지키시고 스케줄대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만화가로서 만화를 그리시다가 사실 이제 디지털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웹툰 이런 게 생긴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뭐 웹툰이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웹툰의 시장 자체,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거기도 기여한 바 굉장히 크시고 한데 이런 변화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기여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만화와 웹툰을 굳이 구분하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만화라는 창작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말칸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자기 세계, 작가의 세계관이 있고 이거는 단지 작업 방식과 서비스하는 매체가 다를 뿐이지 갖고 있는 속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책으로 보나 외부로 보나. 다만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환경이니만큼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게 그냥 웹이니까 웹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이걸 왜 굳이 구분해야 되는지를 창작인으로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이 용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구분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를 지향하진 않아요. 네. 그 보니까 요즘 작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모니터에다 직접 스케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그러면 그런 트렌드도 변하신 작업의 환경도 변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지면에서 그러니까 하다가 아직도 그 캔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신 작가님들도 많진 않지만 계세요. 예. 그리고 일부러 이제 그 디지털 느낌이 싫어서 수작업을 해서 그걸 스캔 받아서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디지털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타블렛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 타블렛에 그러니까 종이가 아닐 뿐이지 작가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데상 뜨고 그리고 칠하고 뭐 이런 것들 이 공정 과정은 똑같다라는 거죠. 좀 편리하지도 않나요?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요 공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떡 누르면 색깔 다 칠해지고.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저장을 딱 해놓고 나면 어쨌든 간에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뭐 네, 약간 커버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존재하고 근데 다시 뭐 수작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웹툰 만화 웹툰 시장 자체가 이 산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가 지망생들이나 실제로 만화가 이런 웹툰 작가님들의 사실은 원수연 작가님은 롤모델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많은 작가님들이 본인 작품들, 뭐 SM이라고 하죠. 본인 작품들 가지고 웹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파생되는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가고. 그 순정 만화라고 해야 되나요? 로맨스 툰 같은 경우는 거의 1세대 아니신가요? 그죠? 1세대는 아니고요. 예. 한 2세대, 2, 3세대. 그럼 1세대 누구예요? 황미나 예. 선배세요? 네, 김혜린 작가님. 왜냐면 데뷔로도 조금 예, 데뷔를 많이 늦게 늦게 하셨구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 때, 20대 만화를 중반 때. 시작해갖고 나이는 비슷한데 이제 제가 너무 늦게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뭐 그 원류라고 보셔도 대한민국의 예.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원류가 아니라 이제 원로라는 소리를. 그렇게까지 이야, 재치 있으시고 역시 그 솔직함 아까 그냥 솔직한 처음에 거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 딱 그 멘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일 처음에 딱 이게 너무 조용하실 것 같고 차분차분하시고 들어오실 때도 막 이러면서 들어오셔갖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리드를 해야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예, 마음을 많이 여시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아니 제가 예. 보기에는 원천 작가님은 네. 작품도 보면 되게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 그리고 또 경쾌하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색감 네. 자체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성격도 또 그러신 면이 있으셔가지고 밝고 이런 얘기 다 좀 직선적인 면도 돌직구도 잘 날리시고. 그 보면은 만화가 그림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그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건데 직접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 아마 다 정말 다른 분들도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프라우스 처음에 딱 할 때 뭐의 영감을 가지고 맞아. 그 스토리를 시작하게 됐냐 뭐 그런 정지훈을 딱 거 궁금하다. 보자마자 생각한 것도 아닐 테고. 그때는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렇죠, 감성?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 주인공이지만 무대는 영국,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작가는 그 자기 자신이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그걸 독자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그 창작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는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을 하면서 작가들이 계속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하는 게 그런 욕구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프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감성인데 굉장히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걸 굉장히 이국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연애는 완전 판타지로 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예 딱 머릿속에 딱 넣고 시작을 한 거였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먹혔던 거죠. 그 코미디적인 요소가 그래서 그런지 그 프라우스에는 보면은 상당히 개그스러운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서 아마 내 그렇죠, 성격이 그렇죠. 많이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일상생활과 성격이 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나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바로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바로 공감을 하시는데 왜냐면 두 분은 친하니까. 엉뚱한 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볍다는 표현보다는 경쾌한 발랄함이 또 있으신 분이라 근데 사고방식이 또 그런 발랄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작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딱 항상 나오는. 네. 그 게스트 분에게 그 질문하는 거 말고 고 박사님이 친하시니까 또 술자리를 또 자주 하신다고 아, 들었어요. 예. 자주 하네요. 예. 이런 거에 시간을 끌지 말아주세요. 다른 걸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그렇죠. 많아서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서 좀 뜸하긴 폭로 한데요. 한번 하시죠. 예. 우리 고 박사님이 왜냐면 우리 폭로? 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실 때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순정 만화. 제가 작품을 그래요? 구상할 제가?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엘레강스 약간. 술자리에서는 어떤 느낌인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근데 술자리에서는 정말 유명 작가, 웹툰 작가 원수연 작가하고 술 마신다 이런 느낌 일도 없고요. 그냥 동네 옆집 언니, 우리 동네 주민이에요. 동네 주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아요. 실제로 5분도 안 되죠.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전화 통화를 또 자주 해요. 네. 전화 통화를 막 자주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쫑알쫑알 하여튼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수다스럽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어디냐 이래요. 그래서 나 집 이러니까 언니는 나도 집. 너 올래? 만나서 얘기하자. 한참 떠든 다음에 여성분들 꼭 그런다. 한참 떠든 다음에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해. 저희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노년 이동 주민들이 함께 얘기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원수연 그래요. 작가님이 술 평론하자면 진짜 술 먹으면은 되게 일단 너무 밝아요. 그냥 유쾌해. 그냥 그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일단 되게 시끄럽고 조용하진 않아요. 예, 맞아요. 저 철칙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철칙이. 어떻게? 술을 좋아하는데 절대 불쾌한 일이 있을 땐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저는 기분이 나쁠수록 술은 절대 술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술을 마시면 정말 독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유쾌해져야 된다요. 예. 술은 즐거우려고 마시거든요. 굉장히 술 딱 한 잔 먹자마자 바로 유쾌해져 진짜. 네, 그렇죠. 바로. 반 잔만 마셔도 한 잔까지도 필요 없어요. 궁금한데요? 예. 바로 우리 그러고. 감독님 저 막걸리라도 한 잔 좀. 재밌어질 것 같은 방송이. 그리고 진짜 저희가 술을 마시고 나서 그날 집에 헤어진 적은 없어요. 항상. 그치. 꼭 넘겼죠. 네, 항상. 신데렐라가 집에 네. 가야 될 시간을 12시 넘겨서 신데렐라를 제일 싫어하네요. 자, 이 방송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대한민국 가정을 이끄는 네, 여성분 네. 두 분이 물론 쿼리우먼이시지만 자, 두 분이 이제 일탈을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세밀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되게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뻔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문화의 놀자는 처음 나오셨으니까 작품 활동 하는 작품들 중에 유독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요? 네, 스스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 평가는 필요 없어. 난 이게 제일 좋아. 본인이 좋아하시는 작품 따로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렛다이? 렛다이라고. 예. 네. 약간 좀 다소 반항적이고 거친 그런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프라우스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렛다이, 그러니까 프라우스가 끝나기 전에 그 렛다이를 잡았었구나. 근데 이게 너무나 파격적이었었던 거예요. 그 작품이 당시에 90년대. 프라우스랑 정반대 분위기의 작품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막 팬들이 막 우수 이렇게 떨어져나고 프라우스 팬들이 그리고 그 렛다이 팬들은 또 완전 집약돼갖고 새로운 팬들이 또 왕창 그때는 생기고. 뭐 오히려 집약돼서 완전 매니아층이었던 거죠. 남성 팬들이 또 저는 남성 팬보다 아무래도 프라우스가 로맨스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성 팬들이 많았고 렛다이는 동성애 물이니까 남자들이 너무 싫어하고 네. 그래서 이래저래 남성 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남성 팬들이 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약간 기존 순정 여성들 만화의 표현보다 좀 약간 직설적이어서 좀 보기 쉬웠다 뭐 이런 정도? 그 젠더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훨씬 더 젠더 문화가 많이 핫해졌는데. 그렇죠. 예. 되게 섬세해졌죠 예전보다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그 일방적인 거부감 먼저 있었는데 90년대는 또 특히 더 그랬을 때고요. 요즘에 되게 그 당시에 그 만화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팬들도 좀 독특했어요. 그 만화에 열광하는 팬들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런 전문 완전 팬들, 뭐 덕후 문화, 뭐 약간 그런 문화들이 네. 이제 덕후. 하는 덕후 문화.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혈서 받은 거. 혈세를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네? 그 주인공들 이름을 뭘 써서? 혈서로? 혈서를 쓰고 또 어떤 팬은 날마다 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수년간. 그리고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았던 편지 딱 한 통이 생각이 나요.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59세 어떤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오. 어머님이 팬이셔서? 아니 나의 팬이 아니라 네. 동성애를 이해하게 됐다. 아들이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해갖고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고 이제 막 가족끼리 엄청 서로 이제 좀 되게 심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떠났대요. 뉴질랜드인가 어디로 떠났는데 자기는 이제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본인은 이해를 이제 아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미 한 20년 전에 59세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를 네. 받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본인 자식, 네, 아들한테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걸 볼 쉽지 때마다 않죠.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 아들 방에 그 렛다이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되셨대요. 보게 되셨는데 보고 나시고 나서 아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면서 엄청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그게 내용이 그냥 이렇게 다 기억이 나요. 이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를 들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구구절절. 지금은 아들의 행복을 빌고 있다. 그쪽 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아들을 이해하게 해줘서 고맙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렛다이를 할 때는 뭐 이런 거였죠. 동성애를 현실적으로 그리기보다 저는 순정 만화를 하다 보니까 항상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성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또 다른 개념으로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소수의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동성애를 그렸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판타지를 넣었던 거죠. 네. 오히려 또 조금 더 가볍게 판타지적인 요소를 또 넣고 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도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만화를 그린 거죠. 네, 그리고 거기 그 만화는 전체적으로 약간 진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추행 당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성폭행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막 집어넣는데 이걸 독자랑 타협하지 않고 그냥 막 꼴리는 대로 그린 작품이라 할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죠.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제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마 만화치고는 나레이션이 가장 많았던 가장은 아니지만 한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나레이션이 많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냥 막 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들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대사 같은 것들을. 그쵸. 네. 연출 대사를 계산을 하는데 이건 그냥 쭉쭉 그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생각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개인적인 생각. 본인의 이런 환타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그렇게 많이 별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때 되는 대로 그렸던 작품. 그냥 편했어요. 보통은 제일 애정 가는 작품 이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원시현 작가님은 대충 그린 작품.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많이 벌어준 작품.
소위 말한 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역시, 예. 대충이라는 게 성의 없다라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네. 본인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작품이 그 바로 이어서 거의 이어서 나왔죠? 지금 메리. 아, 네. 그 예. 중간에 플러스 2를 했었어요. 예, 예, 이제 예. 이게 매체가 외부로 옮겨가면서 작가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나름의 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네. 노력들을 하면서 만화가 이 웹에 어떤 시장과 어떤 모양의 틀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작가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그쵸. 많다 보니까 뭔가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러면서 웹툰도 사실은 안착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테스트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플러스 2를 웹에 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서 메린 외박중을 연재하게 메린 된 외박중. 거죠. 예. 네. 제가 우리나라 웹툰이 2000년대부터 이제 태동하기 그쵸.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전 세계 웹툰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나우누리 뭐 그때 그렇죠. 있잖아요. 옛날- 그렇죠. 예. 그 그리고 여러 또- 가지 그때만의 상징성 있는 그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 라이코스 뭐 이런 메신저 문화도 있었고 그랬던 시절인데 온라인상에서도 그때부터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때도 그러니까 뭐 만화를 이제 웹으로 옮겨와서 어떻게 서비스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였죠. 그 작품이 바로 예. 네, 저는 이제 플러스를 한번 그 테스트를 해봤고, 그다음에 메리는 외박중이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웹툰이 어느 정도 서비스 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 메린 외박중을 했던 거예요. 또 왜냐하면 또 원천 작가님이 개인 작가 활동만 또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만화 웹툰계 전반적인 이런 그 뭐 사람들 후배들부터 시작해갖고 팬들 독자들 내지는 이런 환경들까지 다 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 예. 일이 되게 바쁘시거든.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도 또 웹툰 또 협회도 만드셔가지고 네, 회장님이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아, 명예 회장님이신가요? 만드신 초대 아, 회장님. 예, 초대 회장님. 네, 회장님. 예, 갑자기 정주영 역시 원로. 하고 그 만화계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예. 그야말로 기반을 닦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움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많은 노력을 쏟기는 했어요. 정말 내 시간과 모든 열정을 바쳐서 계속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태계를 바꿔보자라는 그 동료 작가들과의 노력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 거대한 그 기업들을 쫓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작가들이.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와 지금 갖고 있었던 그 불공정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네, 예. 이게 되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무슨 노력을 해왔나 이런 이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러죠. 작가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협회도 만드시고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그냥 작가인 거잖아요. 개개인의 작가들이 뭉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래야 되는 건데 협회가 뭔가 내가 찾아와야 될 권리를 대신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들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이 협회에 대한 그 생각과 개념도 작가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너무 약간 지쳤다고 해야 되나? 되게 요즘은 오랫동안 또 그래요. 하셨어요. 그 과정을 또 옆에서 많이 아이고, 제가 삭신 뭐 네. 이런 때가 된 거죠. 내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금 보셨어요? 예, 예. 삭신을 이렇게 섹시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 아, 삭신.
삭신이 전문 단어죠. 그러니까. 창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보통 아이고 삭신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삭신이 아파요. 광고 들어온가요? 옆에 가서 파스 광고 뭐 이런 거 노리시는 건가요? 갖다 준 역할을 한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그 대본에 네네. 보니까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외부로 전환되는 시기에 네네. 모바일로 전환되는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환됩니까? 필요가 없네요. 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만드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척하신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예. 개척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화가로서 뭔가 이렇게 좀 만화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거지. 개척자는 뭐 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또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만화 웹툰 작가, 만화가 직업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출근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고 그런데 하루 일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이 작품 활동을 구상하고 하는지 지금 이런 알고 있는 부분도 내용은 마감이 끝나면 두 분이 만나서 술 드신다는 것밖에 진짜 정보는 그거 하나 딱 있죠. 그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만화가를 만난다는 게 일상에서 정말 드문 일이었죠. 그렇죠. 만화가가 직업 분단으로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죠. 만화 시장 자체도 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은 웹툰 작가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반연예인 아닌가요?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기안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작가들 만나면 예. 작가 맞아? 막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작업하는 거는 정말 너무 지리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끊임없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직업 탐험하는 건데 네. 그 뭐였죠? 그 책에 많이 나왔고 아니 책은 아이 시리즈가 TV에 있고 무슨 TV에 프로그램 하나 혹시 있었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예, 말씀하시는 맞아요. 비슷한 거. 체험 삶의 현장 네, 말씀하시는 가보신 그 비슷한 거. 근데 예, 예. 이거를 만약에 만화 직업을 체험 삶의 현장으로 야. 온다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생각해보니까 되겠네. 방송이 완전 그런 게 안 없었네. 나게. 예. 이거 정전된 방송인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계속 구상만 하고 있어. 이렇게 펜 들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사각사각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끊임없이 이 그 한 페이지와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한 컷 한 컷의 싸움이기 때문에 체험하러 왔는데 작가는 이것만 파고 있고 내가 배울 건 뭐지? 막 이럴 수도 있고. 자, 오늘 체험 삶의 현장 웹툰 작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업실로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24시간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하지는 않다. 예, 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화가는 재밌을 수 있는데 네. 만화라는 만화가의 작품. 삶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지.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재나 이런 걸 그 보통 보면 취재를 하시잖아요.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도 하시고 그쪽 분야의 공부도 하시고 그쪽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직접 장소를 가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취재하는 과정도 있지 않나요? 이희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품 이런 스토리 개발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그분은 재래시장 이렇게 장 열 때마다 사모님하고 계속 돈다고 메모지 하나 들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계속 뭘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질문한다. 근데 어느 분이요? 그 언시원 이희재. 작가님은 아시는 이희재 선생님. 이희재 선생님 예. 작가님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같이 다니시면서 사모님을 인터뷰를 많이 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언시원 작가님은 전 인터뷰 안 해요. 영감 뭐 스토리 이런 건 아니요, 어떻게 저는 하세요? 그냥 바로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막 그 무조건 얼마만큼 끈질기게 앉아 있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최단기간에 작품이 딱 나오는 부분을 그거는 작가마다 다 엄청난 무용담들이 있을걸요. 예를 들면 어떤 만큼의 분량을 자기 한계를 계속 넘어가면서 짧은 시간에 해내는가에 대한 무용담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뭐 그런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사생활을 좀 캘라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아니, 차라리 노골적으로 사생활 아니 근데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작가님분들보다도 훨씬 더 트렌드에 또 앞선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세요. 패션부터 딱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렌디하시죠? 그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좀 가볍게 네네네. 하도록 하고 제가 그래서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 나온 그렇습니다. 혹시 스낵 어려워. 컬처, 스낵 컬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시간 뭐라고 시간입니다. 자, 스낵 컬처 오늘 원수연 작가님께 저희가 좀 유치했나 봐요. 네. 좀 유치했나 봐요. 지금 원수연 작가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스낵컬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키치컬처 같은 거? 네? 아, 네. 아니. 아세요? 설명해 주시죠. 뭐냐 그러면 말씀하신 맞아요. 원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키치컬처라고 똑같은 스낵컬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낵이 뭐냐면 우리 먹는 아이들 먹는 이런 칩 같은 조그만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식탁에서 먹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고 돌아다니면서 간식 그야말로. 간식처럼. 네. 근데 하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를 소비하는데 예전엔 되게 마음 먹고 어렵게 소비했다고 하면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가볍게. 일상에서 그렇게 이제 소비하는 문화를 스낵컬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짬이 날 때 만화를 본다. 근데 그때만 보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짬이 날 때 사람들은 SNS를 하죠. 네.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네. 걸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만화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싹 훑으려면 신문 보는 거 이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만큼 웹툰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죠. 많이 보고 웹툰을 지금 스낵컬처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서브컬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웹툰은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 그거는 뭐냐면 그 웹툰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웹툰을 보려고 하는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시간을 그 이렇게 찰나의 그 느낌? 요거는 왜 그런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 그 웹툰 플랫폼 회사 뭐 네네.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 웹툰을 본 시간들을 쪼개 보니 출퇴근 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 그렇다고 이런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 이유를 또 분석해 봤대요. 분석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제일 그 어떤 게 재밌고 어떤 걸 볼까 검색하기에 제일 좋은 이런 그 문화 컨텐츠가 웹툰이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네. 그렇죠. 좀 더 기다리면 두 분이 싸우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 맞아요. 다음 궁금한 얘기들은 맞아요. 다음 회에 또 들어봐야 그래야 될 될 것 것 같고,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게 그 문화 트렌드 중에서도 오늘 이제 웹툰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핫한 작품 많이 하신 원수연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번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작가님 혹시 팬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애청해달라고 그런 것도 좀 섞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이시잖아. 제가 이렇게 너무 웹툰이 저희 나라가 사실은 되게 만화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웹툰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만화 시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보다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작품, 그다음에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출판 만화보다는 웹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툰에 더 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야, 저희는 그냥 가벼운 그 팬분들에게 그 부탁의 말씀 요 정도를 부탁했는데 범세계적인 맞아요. 비즈니스, 컬처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제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본인의 의견을 그 얼마 전에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사업이 커졌잖아요. 지금 뭐 미주 시장, 북미 시장을 그렇죠. 흡수하는 얘기도 있고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최신 문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수연 작가님의 계속되는 입담과 아름다움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야 놀자!